자,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주요 관점에서 자, 봅시다. 지금 인간의 다양한 관점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되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인간주의 부분하고 생태주의 부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지속 가능한 영역으로 나아가야 될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교과에서 같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심화돼서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영역은 통합사회에서 우리는 윤리 영역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윤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법과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일반 사회를 떠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윤리에서부터 시작된 일반 사회로 가는 여기는 제도겠죠. 제도, 여기 이제 윤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점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거 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통합사회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산업혁명이죠. 자, 영국의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산업혁명 속에서 발전되어 온 인류의 이 산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60년도 이후에 1970년, 1980년을 거쳐가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 산업화 동안에 우리는 뭐로 갔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럼 인간 중심주의의 개발이 2000년에 와서야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토개발 5개년 계획 쭉 지속되어 온 발전 방향이 인간 중심주의 개발 방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후진국이었고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존재했더라도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신경 쓰지 못해서 이뤄낸 파괴, 자연에 대한 파괴 부분을 지금 이제 2010년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가운데 부분. 왜? 나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생태 중심주의로 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손실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렇게 넘겨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의식주의 원천을 제공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과 인간을 중심에 둔다. 그럼 인간 중심주의가 되는 거고 자연을 중심에 놓으면 생태 중심주의가 된다는 걸 인식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으로 여기 이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인간 중심주의에서 가장 큰 피해는 어떤 부분일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결국은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 자신에게 큰 피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좀 질문, 생각을 던져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로 살아갔을 때의 대표적인 예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과제로 출제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던질 수 있는 건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천의 직강화 같은, 자, 여러분들은 인식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천 직강화라고 하면은 과거에 하천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것들을 홍수가 날 수 있다라 그래가지고 직강화를 해버렸는데 오히려 유속이 더 빠르게 되면서 도시로 급격하게 불어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이 물을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온 나머지 도시에서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해서 더 큰 홍수를 야기시켰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에. 이런 사례들은 결국은 인간에 의한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생각을 잘못한 거죠. 하천의 정화 기능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천이 구불구불 흘러가는데 유속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조차 깨버리고 콘크리트 가지고 직강화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따라서 물이 엄청나게 빠르게 사람한테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연재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뭐 자연재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인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해가 이제 발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제법 많아요.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질문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통합사회를 하면서 사실 윤리 영역도 있고 법과 제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 공간 부분도 있죠. 이 세 가지를 융합해서 셋 다를 모두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교과와 연계시켜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사고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 때 전형적으로 인터넷 찾아봐서 그냥 딱딱 던지는 질문들이나 답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개학해서 저랑 수업하면 전부 깨져요. 깨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물우물거린다는 얘기지. 자기가 생각해보고 과제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 제 눈에 지금 보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지금도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고 질문해요. 그럼 그 학생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회에 대한 수업을 하고 평가를 받았을 때 아니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완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대부분.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러니까 학생들과 호흡했을 때 좋은 답안을 내는 학생들이 결국은 좋은 점수, 좋은 수업의 평가를 받아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답 잘하는 사람은 제가 점수를 잘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필평가를 봐도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걸 제가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관료하지 말고 사회에서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시각에 이해가지고 바라봐야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로 가든 그 다음에 공무원을 하든 어떤 다양한 직장군에서 훨씬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인간중심주의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인간중심주의는 결국은 어떤 거냐,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인간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근데 현대중공업에서 밀어붙인다 그랬어요.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을 때 청계천이라든가 생태하천으로 바꿔놓은 부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가게 되면 청계천 인근에 있는 데를 가면
과거에 따닥따닥 상점들이 몰려 있었던 그런 열악한 환경을 재구성했습니다. 상당히 잘 해놓은 거예요. 지금 서울에 가면 버스가 중앙으로 달립니다. 지금 여기 지방에서는 가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버스가 위치하지만 서울은 중앙으로 버스 노선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아주 합리적이고 잘 해놓은 행정적 사례죠. 하지만 4대강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판받아야 되는 정책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바라볼 때 이명박 대통령에서 우리 국민들이 열광하고 대통령으로 뽑았던 제1원칙이 인간 중심주의의 개발 방식이에요. 밀어붙인다 그러죠. 그 방식을 선호하는 과거의 40대, 50대, 60대의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그 방식을 왜 원했을까? 경제 개발 때문이었죠. 경제 개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머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너무나 전쟁통에 어려웠던 경제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인간 중심주의의 개발이 아직까지는 선호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한다. 자, 중요합니다. 이분법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생활과 윤리의 부분에서 연계되는 문항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부분에서 인간 중심주의나 생태 중심주의를 비교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올 거야 걱정돼, 사회 왜 어렵게 하려 그래가 아니고 그런 여러 유형들의 문제들이나 여러 유형들의 개념들을 고루고루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2학년 때 배울까 3학년 때 배울까 그런 뜻이 아니고 다방면에서 사회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학습을 해야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을 도구적 가치, 인간 중심주의는 도구적 가치를 중요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생태 중심주의인데 생태 중심주의는 나오죠. 뭐라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가 사실 좋지요. 자, 여기 한번 바라봅시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환경과 자연을 생각한다는 거. 사람은 사실 지구나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어찌 보면 미개하고 아주 작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한다? 옳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관점, 어느 부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태 중요하죠. 환경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국가를 구성하고 그 사회가 전 세계 국가에서 취해야 되는 이득이라든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관점도 필요하다는 걸 서로 상호 간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에 편향된 사고는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따라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전일론적 관점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론적으로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론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오래된 이런 방법들이나 내용들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설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면
결국은 자 봅시다. 또한 생태 중심주의는 내재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학에서 말하는 관점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에 대한 윤리 사상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고 이 부분이 뭐 시험에 나온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역시나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돼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은 어떤 관계여야 하나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뭐야?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중간에 설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인간중심주의와 지나친 생태중심주의는 불필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까요? 자, 서울에 예전에는 도시 재개발이라 했는데 지금은 도심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투기 때문에 서울에 집값이 30억이 넘는다, 30평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런 거냐면 도시 재개발이 아니고 도심을 재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이라고 하면 이미 지가가 올라 있는 상태의 도심을 리모델링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그 높은 지가와 새로 만들어지는 건축물에 대한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값비싼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나친 인간중심주의의 도심 재개발은 지양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규모의 공원을 짓고 그 녹지 공간을 하지 않으면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생태중심주의입니다. 그럼 생태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의 중간에 서려면 아파트와 자연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마치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에 대한 사상가의 말 한마디에 주목하지 말고 이 사상가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 생각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 거대한 생태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의 우리의 관점,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도로를 가다가 생태 통로에서 다람쥐가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태주의 관점을 고려한 개발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서 요것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공존해야 하는 관계이다. 결국 마지막은 인류와 자연의 공존의식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해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고 제가 윤리적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당연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모의고사 부분을 건드린다면 우리가 사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룰 필요 있습니다. 근데 내신 문제에서 사상가의 문제를 일부 다룰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기본적이고 EBS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건드려진 부분까지만 볼 거예요. 심화된 부분의 사상가까지는 제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 오늘 설명한 교과서에서의 개념을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관점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 관점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도덕을 잘 지키고 윤리를 잘 지켜서 인간이 자연을 생각하고 자연이 인간을 생각하면 저는 평가에서 무조건 만점 아닙니까? 자, 그러한 관점을 여러분이 이후에 배울 산업화와 도시화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법과 제도, 정의 이러한 모든 개념에 연관시킬 수 있는 관점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시험에 그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상태로 나옵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들은 뭐다?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중요시하냐면, 자, 제가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한국지를 가르치고 세계지를 가르치고 이런 가르치는 학문의 통합사회에서부터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고리는 뭐다? 관점입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판할 수도 있고 갈등론이 돼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 사이에 기능론자의 이해 가지고 법과 제도의 안정과 조화를 위해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와 법과 같은 세부 항목들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적합한지에 대한 한국지리에서도 배울 수 있다라는 여러 관점의 시각을 키워나가는데 저는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하나의 단어, 아까처럼, 자, 아까 뭐 했습니까? 자,